사람은 떠나도 마음은 남는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짐승도 은혜를 알면 갚는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잘 나갈 때는 옆에 있다가 한순간 무너지면 가장 먼저 등을 돌리는 게 사람이지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벼슬길에서 하루아침에 내쳐진 도련님과 그를 끝까지 놓지 않은 한 여종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신다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경상도 남쪽 끝, 글로 이름나던 유학자 집안에 서연이라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서연은 오직 글로 집안을 다시 일으키겠다며 과거를 준비했지요. 그러다 좋은 혼처가 들어왔습니다. 인근 고을에 부유한 염전 집안 장씨 가문이었습니다. 혼례는 화려했습니다. 붉은 비단이 골목을 덮었고 장씨 가문은 이제 우리 집안에 문장가가 들어왔다며 떠들썩했지요. 서연도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는 내 힘으로 지켜야 한다. 그런데 혼례날 밤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서연의 본가에서 따라온 종이 하나 있었는데 이름은 미향. 어린 나이에 집안에 들어와 허드레시를 하던 여종이었지요. 남들이 보기엔 그저 평범한 종이었지만 미향은 이상할 만큼 서연에게만큼은 꼼꼼하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빚을 갚듯이요. 첫 해는 괜찮았습니다. 서연은 장씨 가문의 장부를 대신 정리해주고 집안 서신도 고쳤으며 처가 체면을 세워줬습니다. 특히 관아에 올릴 문서를 대신 쓰면서 장씨 가문 사람들은 서연을 점점 더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글 아는 사람은 다르구나. 장인어른은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장씨 가문에는 오래된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염전에서 돈은 나오는데 그 돈이 어디로 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특히 처남이 남몰래 빚을 지고 있다는 소문이 은밀하게 돌았지요. 그는 도박에 빠져 있었고 집안 돈을 몰래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서연이 장부를 정리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염전에서 팔린 소금의 양과 장부에 기록된 수입이 맞지 않았던 겁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장인어른께 이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장인어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시는 꺼내지 마시오. 서연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집안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다만 모른 척하고 있었을 뿐이지요. 왜냐하면 그 구멍을 파헤치면 가족이 무너지니까요. 그날 밤 미향이 조용히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도련님,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 집안 사람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미향의 목소리엔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장부가 사라졌습니다. 하필 서연이 장부를 만지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장인어른과 처가 식구들은 대청에 사람을 모아놓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장부가 없으면 염전도 끝이오. 누가 가져갔는지 알고 있겠지요? 서연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건 함정이었습니다. 서연은 억울했습니다. 자신은 오히려 장부의 구멍을 막아보려던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 서연은 깨달았습니다. 누가 가져갔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누가 책임질지가 이미 정해져 있었던 거지요. 대청 안의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장인어른은 팔짱을 낀 채 서연을 내려다봤고 처남은 고개를 돌린 채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서연에게는 칼날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사위,
혹시 장부를 다른 곳에 옮겨 두신 건 아니요? 실수로라도. 장모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엔 독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연이 입을 열려는 순간 처남이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 저도 이상한 걸 봤습니다. 며칠 전 밤 사랑채 쪽에서 불빛이 보이더군요. 혹시 누가 장부를 베껴 쓴 건 아닐까요? 서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계획된 공격이었습니다. 그들은 서연을 도둑으로 만들어 염전의 구멍을 덮으려 했던 겁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밤낮으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장씨 집안 사람들의 눈빛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관아에서 사람이 찾아온 겁니다. 염전 세금이 누락됐다는 고발이 들어왔소. 장부를 담당한 사람이 누구요? 포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장인어른이 천천히 서연을 가리켰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집 장부를 맡고 있었소. 그 순간 서연은 온몸이 얼어붙는 걸 느꼈습니다. 처가 식구들이 자신을 버린 겁니다. 관아 조사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누락된 세금의 흔적이 묘하게도 서연이 장부를 만진 시기와 겹쳤고 증인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 그날 밤 서연이 수상하게 움직이는 걸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모든 게 너무나 완벽하게 짜인 각본이었습니다. 서연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장씨 가문은 체면을 택했습니다. 돈 줄인 염전을 지키려면 누군가를 잘라내야 했지요. 그리고 그 희생양이 바로 외지에서 들어온 사위 서연이었던 겁니다. 그날 밤 서연은 아내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아내의 얼굴은 울고 있었지만 그 눈빛엔 이미 체념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이 집안에 들어온 게 잘못이었나?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내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하지만 우리 집은 무서워요. 내가 당신 편을 들면 나도 버려져요. 제발 이해해줘요. 나도 살아야 해요. 그 순간 서연은 알았습니다. 혼인이라는 게, 사랑이라는 게 결국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사람은 위기 앞에서 자신을 먼저 지킨다는 걸. 다음 날 새벽 서연은 급하게 깨어났습니다.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서연의 짐이 대문 밖에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옷 몇 벌, 책 한 권, 먹 몇 자루. 그게 전부였습니다. 장인어른이 대청 위에서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오늘부로 우리 집안과는 인연을 끊겠소. 다시는 장씨 가문 근처에 얼씬거리지 마시오. 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사람 하나를 지우는 소리처럼 컸습니다. 서연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발이 떨렸고 숨이 막혔습니다. 모든 게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가족도, 집도, 명예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때 대문 뒤편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미향이었습니다. 미향은 작은 보따리를 메고 조용히 서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련님, 신발 신으셔야 합니다. 서연은 그제야 자신의 발을 내려다봤습니다. 맨발이었습니다. 급히 쫓겨나느라 신도 못 신었지요. 미향은 자기 집신을 벗어 서연 발에 조심스럽게 신겨줬습니다. 그리고 단 한마디를 했습니다. 어디를 가시든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서연은 미향을 바라봤습니다. 너까지 왜 이러느냐?
너는 여기 남아 있어도 되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도련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게 제가 할 일입니다. 그 눈빛엔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서연은 처음으로 사람다운 마음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밤길을 걸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서연은 본가라 부를 곳도 없었고 장씨 집안은 이미 서연을 도둑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비가 쏟아지던 밤 두 사람은 산 아래 버려진 산막에 몸을 숨겼습니다. 서연은 열이 올랐고 미향은 새벽까지 불을 꺼뜨리지 못했습니다. 빗물이 지붕 틈으로 새어 들어왔고 바람은 문틈을 뚫고 들어와 둘을 얼렸습니다. 도련님,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제발요. 미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의 이마는 뜨거웠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은 충격에 비까지 맞아 몸이 버티지 못한 겁니다. 다음 날 미향은 어디론가 다녀와 작은 보퉁이를 내밀었습니다. 따뜻한 죽 한 그릇, 그리고 약초 냄새가 나는 마른 잎 한 줌. 서연은 놀랐습니다. 이걸 어디서 구했느냐? 미향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냥 제가 아는 길이 있습니다. 서연은 그제야 눈치챘습니다. 미향의 손등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손톱 밑에는 흙이 끼어 있었고 치마 끝자락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아마도 장터 어딘가에서 모욕을 당했겠지요. 하지만 미향은 끝까지 별일 아니었다 고만 했습니다. 서연은 죽을 떠먹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은 글만 안다고 먹만 잡을 줄 안다고 자랑했지만 정작 위기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한낱 여종이었던 미향이 자신을 살리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향아, 넌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너는 나를 따라올 이유가 없었다. 장씨 집안에 남았으면 편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미향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바닥을 바라본 채 낮은 목소리로 털어놓았습니다. 도련님이 12살 때였습니다. 제가 마을 우물에서 아이를 밀어버렸다는 누명을 썼습니다. 사람들이 돌을 들고 쫓아왔지요. 그때 도련님이 제 앞에 서셨습니다. 서연은 기억이 가물했습니다. 그러나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젖은 흙바닥에 떨던 소녀, 그리고 자신이 관하로 달려가 이 아이는 죄가 없다고 외치던 장면. 미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도련님이 제게 말씀하셨지요. 너는 종이기 전에 사람이다. 그 말이 제 목숨을 살렸습니다. 도련님이 관아에 가서 증인을 찾아주셨고 진짜 범인이 잡혔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도련님께 빚을 졌습니다. 미향은 손을 모아 서연 앞에 올렸습니다. 저는 그 빚을 갚는 겁니다. 도련님이 다시 걸을 수 있을 때까지요. 서연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산막 밖에서 바람이 불어 문틈을 울렸지만 그 순간만큼은 이상하게도 춥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미향은 매일 산을 내려가 일을 구했고 서연은 산막에서 조금씩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향이 평소보다 늦게 돌아왔습니다. 얼굴에는 상처가 하나 더 늘어 있었고 옷이 찢겨 있었습니다. 미향아, 무슨 일이냐? 미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장터에서 장씨 집안 사람들을 만났을 뿐입니다. 서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들이 너를? 저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도련님의 행방을 대라고요.
하지만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미향의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두려움보다 결심이 더 많았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미향만 고생시킬 수는 없다고. 자신도 뭔가를 해야 한다고. 미향아, 내일 나도 함께 나가겠다. 일을 구하든 사람을 만나든 함께 하자. 미향이 놀란 눈으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도련님, 아직 몸이 괜찮다. 나도 이제 도련님 행세는 그만하겠다. 나도 사람으로 살겠다. 서연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그 순간 미향의 눈에서 처음으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함께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운명을 바꿀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미향은 일을 구하러 나갔다가 뜻밖의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해안길에서 바다 상단에 마차가 멈춰 섰고 그 앞을 떠돌이 패거리들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상단의 주인 혜원이라는 중년 상인은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패거리들은 소금을 실은 마차를 빼앗으려 했지요. 혜원의 마부와 짐꾼들은 이미 도망친 뒤였습니다. 완전히 고립된 상황이었습니다. 이 영감, 순순히 마차를 내놓으면 목숨은 살려주지. 패거리 두목이 칼을 빼들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혜원은 뒷걸음질 쳤고 주저앉을 듯 했습니다. 그 순간 미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만두세요.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여종 하나가 뭘 하겠냐고요. 패거리 하나가 미향에게 손을 뻗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미향은 겁먹지 않았습니다. 도망치지도 않았습니다. 미향은 재빨리 마차 뒤로 돌아가 소금 자루를 질질 끌어 물가 쪽으로 흩뿌렸습니다. 바닷물에 소금이 젖기 시작했고 패거리들이 아, 이 계집이 하며 달려들었습니다. 그 사이 미향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불이야, 마차에 불이 났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멀리서 일하던 포구 인부들과 어부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패거리들은 당황했고 혜원은 그 틈에 도둑이다, 강도다를 외쳤습니다. 결국 패거리들은 욕을 하며 도망쳤습니다. 관아에 알려질까 두려웠던 겁니다. 혜원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미향을 유심히 봤습니다. 당신 대체 어떻게 그런 생각을? 미향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람은 겁을 먹으면 눈이 좁아집니다. 그 틈을 노리면 됩니다. 혜원은 감탄했습니다. 이 은혜를 갚고 싶소. 돈을 주겠소. 미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보다 부탁이 있습니다. 저희 도련님이 억울하게 쫓겨났습니다. 잠시 머물 곳만 안전하게 마련해 주실 수 있습니까? 혜원은 잠시 놀란 얼굴이었습니다. 돈을 거절하는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그러나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객주 뒤편에 빈 사랑채가 있소. 그곳을 쓰시오. 은혜를 입었으니 당연한 일이오. 그날 밤 혜원은 미향과 서연을 자신의 객주로 데려갔습니다. 따뜻한 밥과 깨끗한 방이 있었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쫓겨난 뒤 처음으로 사람 대접을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뒤 혜원은 미향에게 제안을 하나 더 했습니다. 당신 눈이 빠르오. 사람이 겁먹은 틈을 보고 길을 만들 줄 알아. 그리고 무엇보다 욕심이 없소. 나와 함께 바다 물건 장사를 배워보지 않겠소. 내가 늙어가는데 믿을 사람이 필요하오.
미향은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은 말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향이 떠나는 게 두려운 눈빛이었지요. 자신을 지켜주는 유일한 사람이 미향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미향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련님, 제가 돈을 벌어오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도련님을 지키겠습니다. 도련님이 억울함을 풀 수 있게 제가 힘을 만들어 오겠습니다.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너마저 떠나면 나는 미향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떠나는 게 아닙니다. 돌아올 겁니다. 반드시요. 그 눈빛에는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향은 떠났습니다. 바닷길은 험했고 장사는 칼날 같았습니다. 파도가 거칠 때는 배가 뒤집힐 뻔했고 거래처에서는 여종 출신이라고 무시당했습니다. 하지만 미향은 버텼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 약속을 지키는 성정, 그리고 무엇보다 한 번 믿은 사람은 끝까지 책임지는 마음으로요. 미향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약속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무시하던 상인들도 점점 미향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자는 말이 적지만 한 번 한 말은 반드시 지킨다. 미향의 이름이 포구와 장터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원도 점점 더 큰 거래를 미향에게 맡겼습니다. 소금만이 아니라 어물, 천, 약재까지. 미향은 거래처를 뚫었고 회원도 인정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본 사람 중 가장 진시한 장사꾼이요. 1년이 흘렀습니다. 미향은 회원의 상단에서 실무를 맡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미향은 돌아왔습니다. 서연이 머물던 사랑채 앞, 늦가을 바람이 불 때였습니다. 도련님. 서연은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미향을 보고 숨을 삼켰습니다. 예전의 미향이 아니었습니다. 말은 여전히 적었지만 눈빛이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미향은 조용히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서연이 떨리는 손으로 열자 안에는 책과 먹, 그리고 장씨 집안의 거래 기록이 적힌 장부 사본이 있었습니다. 이건 회원 나으리께서 사람을 써서 장씨 가문 쪽의 거래 흔적을 뒤쫓아 얻어낸 겁니다. 도련님, 이제 억울함을 풀 수 있습니다.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걸 왜 나를 위해? 미향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도련님이 예전에 저를 위해 그랬으니까요. 이제 제 차례입니다. 서연은 미향을 끌어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세상이 모두 등을 돌렸지만 한 사람만은 끝까지 자신을 지켜줬습니다. 하지만 평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장씨 가문은 서연이 다시 살아났다는 소문을 듣자 이번엔 다른 칼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칼날은 미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평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서연이 회원의 사랑채에서 지낸 지 보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장씨 가문에서 심부름꾼이 찾아왔습니다. 겉으로는 화해를 청하는 척했지만 그 눈빛은 달랐습니다. 도련님, 그간 우리 집안이 잘못했소. 오해가 있었던 것 같소. 한 번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지 않겠소. 서연은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다시는 장씨 가문 사람을 만날 일이 없을 것이오. 심부름꾼이 돌아간 뒤 미향이 불안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도련님, 저들이 그냥 물러날 리 없습니다. 분명 뭔가를 꾸미고 있을 겁니다. 미향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장터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회원 상단이 관아 세금을 빼돌렸다더라.
서연이란 사람이 장부를 훔쳐서 바다 상인에게 팔았다더라. 거짓 소문이었지만 사람들의 입을 타고 빠르게 퍼졌습니다. 혜원이 급히 돌아와 말했습니다. 서연 장씨 가문이 움직이고 있소. 관아에 고발장을 넣었다고 하오. 당신이 우리 상단을 이용해 세금을 빼돌렸다는 내용이라오.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번에는 나까지 끌어들여 혜원 나으리까지 해치려는 거로군요. 그날 밤 세 사람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혜원은 자신이 모아둔 증거가 있으니 괜찮다고 했지만 서연은 불안했습니다. 장씨 가문은 지난번에도 완벽한 각본을 짰었으니까요. 이번에는 다릅니다. 혜원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들이 건드린 건 상단입니다. 바다 상인들은 서로를 지킵니다. 내가 억울하면 다른 상인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장씨 가문의 칼날은 엉뚱한 곳을 향했습니다. 사흘 뒤 아침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포졸들은 서연이 아니라 미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미향이라는 여인이 누구냐? 미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접니다. 포교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발이 들어왔다. 내가 장씨 가문의 장부를 훔쳐 혜원 상단에 넘겼다고 하더라. 그리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이냐?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미향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소. 포교가 서연을 노려봤습니다. 그럼 당신이 했단 말이오? 혜원이 끼어들었습니다. 포교, 이건 누명입니다. 장씨 가문이 꾸민 일이오. 그건 관아에서 밝혀질 일이오. 미향 따라오너라. 그 순간 미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미향은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이미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장부를 옮긴 사람은 접니다. 제가 장씨 가문에서 몰래 가져와 혜원 나으리께 드렸습니다. 도련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일입니다. 서연이 미향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미향아, 무슨 소리야? 안 돼. 미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련님, 저는 예전에 도련님이 제 앞에 서준 날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12살 도련님이 떨면서도 제 앞에 서셨던 그날을요. 이번에는 제가 앞에 서겠습니다. 안 돼. 너는 아무 죄가 없어. 이건 내 일이야. 하지만 미향은 이미 포졸들에게 손목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미향을 붙잡으려 했지만 혜원이 서연을 붙잡았습니다. 미향이 끌려가기 직전 아주 작게 거의 숨처럼 말했습니다. 그날 사람이라고 해주셔서 고마웠습니다. 저는 그 말 한마디로 사람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포졸들이 미향을 끌고 갔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혜원도 주먹을 쥐고 떨었습니다. 이 개자식들 여종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거였구나. 증거가 있어도 여종의 말은 무게가 없다는 걸 알고.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아니라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이번에는 다릅니다. 이번에는 제가 미향을 지키겠습니다. 그날 밤부터 서연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밤을 새워 상소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붓을 잡을 때마다 미향이 끌려가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작은 손목에 채워진 포승줄이, 그 단단했던 눈빛이. 안 돼. 흔들리면 안 돼. 서연은 붓을 다시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감정을 버렸습니다. 오직 사실만을, 논리만을 담았습니다.
장씨 가문이 어떻게 염전 돈을 빼돌렸는지, 처남이 도박 빚을 갚으려 세금을 누락시켰는지, 자신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 증인들에게 돈을 줬는지, 그리고 이번에는 어떻게 미향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하는지, 혜원이 모아준 증거들을 하나하나 덧붙였습니다. 거래 장부, 증인 명단, 돈의 흐름, 모든 것이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증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미향은 여종이었고, 여종의 증언은 양반의 증언보다 무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장씨 가문은 이 지역에서 힘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더 필요합니다. 더 확실한 무언가가. 그때 혜원이 들어왔습니다. 서연, 내가 바다 상인들을 모았소. 모두 증인으로 나서겠다고 하오.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상인들의 증언도 무게가. 아니요. 혜원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릅니다. 우리가 모이면 관아도 무시할 수 없소. 이 지역 세금의 절반이 바다에서 나오는데 우리가 입을 닫으면 관아도 곤란해지니까요. 혜원은 상자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시오. 상자 안에는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장씨 가문의 처남이 포구의 사채업자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빚을 갚겠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내용이었고, 그 끝에는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염전 소금을 몰래 빼돌려 돈을 마련하겠습니다.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결정적 증거입니다. 맞소. 이 편지와 당신의 상소문, 그리고 상인들의 증언이 합쳐지면 미향을 구할 수 있소. 서연은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사흘 뒤 서연은 상소문을 들고 관아로 향했습니다. 혜원과 바다 상인 15명이 함께했습니다. 관아 앞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소문을 듣고 구경꾼들이 몰려든 겁니다. 저게 서연이라는 사람인가? 여종을 위해 양반이 관아에 상소를 넣는다더라. 세상에 여종 하나 때문에 저렇게까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지만 서연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관아 문을 두드렸고 포교가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오? 상소를 올리러 왔습니다. 미향은 무고합니다. 진짜 범인은 따로 있습니다. 포교가 비웃었습니다. 여종 하나 때문에 이 난리를. 그냥 돌아가시오. 그때 혜원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포교, 우리 바다 상인들이 모두 증인이오. 그리고 이것을 보시오. 혜원이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포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편지를 읽던 포교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어디서? 사채업자가 넘겨준 겁니다. 장씨 가문의 처남이 빚을 갚지 않아 화가 났다고 하더군요. 포교, 이 편지와 증인들이 있는데도 미향을 가둬두실 겁니까? 포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안으로 들어가더니 한참 뒤에 나왔습니다. 사또께서 직접 만나보시겠다고 하시오. 서연과 혜원은 관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또는 중년의 관리였는데 날카로운 눈빛으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대가 서연이라는 사람이요? 그렇습니다. 여종 하나 때문에 이 소동을 벌이는 이유가 무엇이오? 그냥 다른 종을 구하면 될 것을.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또께서는 사람의 값을 무엇으로 재십니까? 뭐라고? 저는 미향을 종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람으로 봅니다. 미향은 저를 구했고 저도 미향을 구해야 합니다. 그게 사람의 도리입니다. 사또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사또가
상소문을 펼쳤습니다. 한참을 읽던 사또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편지가 진짜라면 장씨 가문을 조사해야겠군. 진짜입니다. 사채업자가 증언하겠다고 했습니다. 사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소. 일단 장씨 가문 사람들을 불러드리겠소. 그리고 사또가 포교를 불렀습니다. 미향을 데려오너라. 직접 이야기를 들어봐야겠다. 서연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잠시 뒤 미향이 끌려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목에는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꺾이지 않았습니다. 미향이 서연을 보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도련님, 왜 여기에? 서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미향아, 이제 괜찮아. 내가 구하러 왔어. 미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사또가 미향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정말 장부를 훔쳤느냐? 미향이 입을 열려는 순간 서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사또, 미향은 장부를 훔친 게 아닙니다. 해원 상단이 정당하게 조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범인은 장씨 가문의 처남입니다. 이 편지가 증거입니다. 사또는 다시 편지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미향을 바라봤습니다. 내 생각은 어떠하냐? 미향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도련님을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도련님이 예전에 저를 구해 주셨으니까요. 사또의 얼굴에 묘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사람을 구하려 했다. 그게 죄가 되는 세상이라면 이 관아도 부끄러운 곳이로군. 사또가 탁자를 쳤습니다. 장씨 가문을 당장 소환하라. 이 일의 진상을 밝혀야겠다. 며칠 뒤 관아에서 정식 재판이 열렸습니다. 장인어른과 처남이 끌려왔고 뇌물을 받았던 증인들도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또 앞에 모든 증거가 펼쳐졌습니다. 편지, 장부, 거래 기록, 그리고 상인들의 증언까지. 처남은 끝까지 부인했지만 사채업자가 직접 나와 증언하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편지 제가 쓴 게 맞습니다. 장인어른이 소리쳤습니다. 이놈아, 내가 집안을 망쳤구나. 하지만 사또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집안을 망친 건 아들이 아니라 당신이요. 아들의 죄를 숨기려 죄 없는 사람에게 누명을 씌웠으니 말이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처남은 횡령죄로 유배형을, 장인어른은 위증교사죄로 곤장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서연의 누명은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서연, 그대의 억울함이 풀렸소. 그리고 미향, 너는 죄가 없다. 당장 풀어주도록 하라. 포졸들이 미향의 포승을 풀었습니다. 미향은 비틀거리며 일어났고 서연이 달려가 미향을 붙잡았습니다. 미향아, 이제 괜찮아. 다 끝났어. 미향은 서연의 어깨에 기대어 조용히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관아 밖으로 나오자 회원과 바다 상인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구경꾼들도 박수를 쳤습니다. 적의 여종을 구한 양반이라지. 저런 사람이 진짜 선비지. 세상에도 저런 사람이 있구나.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선비가 아닙니다. 그냥 사람일 뿐입니다. 그날 밤 해원의 객주에서 작은 잔치가 열렸습니다. 상인들이 모여 술을 나누고 미향과 서연의 무사함을 축하했습니다. 해원이 두 사람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오? 두 분 모두 내 상단에서 함께 일하지 않겠소. 서연이 미향을 바라봤습니다.
미향도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원 나으리.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시작이 열렸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흘렀습니다. 서연과 미향은 혜원의 상단에서 함께 일했습니다. 서연은 거래 문서를 쓰고 계약을 관리했고, 미향은 상단의 실무를 총괄했습니다. 두 사람의 호흡은 완벽했습니다. 서연이 글로 길을 만들면 미향이 사람으로 그 길을 넓혔습니다. 혜원의 상단은 점점 커졌습니다. 소금뿐만 아니라 어물, 천, 약재, 심지어 북쪽의 인삼까지 거래했습니다. 사람들은 혜원 상단을 바다의 시내라고 불렀습니다. 약속을 지키고 거짓을 말하지 않는 상단이라고요. 그 중심에는 서연과 미향이 있었습니다. 어느 늦가을 저녁이었습니다. 서연과 미향은 포구 끝에 나란히 앉아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면서 하늘이 붉게 물들었고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왔습니다. 서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미향아, 후회한 적 없느냐?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나를 따라왔어. 미향은 한참을 바다를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후회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미향이 서연을 돌아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도 불안함도 없었습니다. 오직 평온함만이 있었습니다. 도련님이 저를 사람이라고 불러주신 그날부터 저는 진짜 사람이 됐습니다. 그 전까지 저는 그냥 숨만 쉬고 있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도련님 덕분에 저는 사람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서연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나도 마찬가지다.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진작에 무너졌을 거야. 세상이 모두 등을 돌렸을 때 너만이 내 곁에 있어줬어. 미향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우리 참 이상하지요? 도련님과 여종이 이렇게 함께 있다는 게 이상하지 않아. 서연도 웃었습니다. 우리는 도련님과 여종이 아니니까. 우리는 그냥 사람과 사람이야. 두 사람은 다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가 물러갔습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 움직임처럼 두 사람도 서로를 지키며 함께 걸어갈 것이었습니다. 멀리서 혜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 미향, 저녁 준비됐소. 어서 들어오시오. 두 사람은 일어나 객주로 향했습니다. 나란히 걸으면서 서로의 그림자가 겹쳤습니다. 하나의 그림자처럼요. 사람은 떠나도 마음은 남습니다. 장씨 가문은 서연을 버렸고 아내는 서연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미향은 끝까지 서연 곁에 남았습니다.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요. 그리고 서연도 미향을 지켰습니다. 목숨을 걸고 관아 앞에 서서 세상을 향해 외쳤습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고요. 세상이 신분으로 사람을 나누고 돈으로 사람을 재고 힘으로 사람을 짓밟아도 진짜 남는 건 결국 마음입니다. 한 번 사람으로 대해준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 그게 바로 서연과 미향의 이야기였습니다. 바닷바람이 두 사람의 옷자락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더 이상 춥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두 사람은 함께 걸었습니다. 끝까지. 사람은 떠나도 마음은 남습니다. 세상은 신분으로 사람을 나누고 돈으로 가치를 재고 힘으로 약한 이를 밀어냅니다. 하지만 끝까지 남는 것은 결국 마음이었습니다. 모두가 등을 돌렸을 때 미향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연 역시 목숨을 걸고 세상 앞에 서서 외쳤습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고. 한 번 사람으로 대해준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끝까지 지켜낸 두 사람. 그게 바로 서연과 미향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따뜻한 이야기의 여운을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듭니다. 다음 시간에도 마음이 남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